자, 1학년 여러분들, 우리 인사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쌤이 지금 화면에 나오지 않고 있죠? 자, 오늘 이제 새롭게 명제 단원의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비대면 시대에 맞게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좀 새로운 형태로 수업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이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이용해서 이 노트 위에다 적어가면서 수업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저한테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뭐 적절히 섞어가면서 그 여러 형태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너무 좀 보기 답답하고 좀 그런 면이 있다. 그렇다면 뭐 과감하게 피드백을 또 해주시고요. 이것도 괜찮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칠판 위에서 하는 수업과 이 수업을 좀 적절히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많은 피드백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집합에 대해서 수업을 모두 마쳤고요.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명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근데 쌤이 이 집합에서 4시간이라는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굉장히 집합에 그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그 이유는 이 명제에도 이 함수에도 또 뒤에 있는 경우의 수에도 또 고등수가 전반에 이 집합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쌤이 그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일단 이 명제에도 집합과 굉장히 연관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거 위주로 간단하게 개념을 잡고 간 다음에 바로 문제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집합과 명제의 교집합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이 있겠지만은 자, 요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왜냐면은 쌤이 벤 다이어그램은 어떤 거의 시각적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맞습니다. 집합의 포함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 집합이란 단어는 역시 집합의 포함 관계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고, 쌤이 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근데 사실 이 명제도 이 벤 다이어그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원중쌤이랑 이 개념 수업을 철저하게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이 명제는 진리집합이 굉장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사실 명제의 대명사를 하나 꼽자면 진리집합입니다. 왜냐면은 이 명제의 여러 가지 소단원 중에 명제의 참과 거짓을 밝히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각 조건들 사이의 관계를 따질 때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이야기했었죠. 자, 저희가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것도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판단을 했었고, 그 다음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판단할 때에도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판단을 했었습니다. 즉, 이 명제의 핵심 역시 집합의 포함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합의 포함 관계를 시각화해서 나타내는 이 벤 다이어그램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명제 역시 벤 다이어그램이 핵심이기 때문에 쌤이 왜 집합에 이렇게 힘을 쏟았는지 어느 정도 아시겠죠? 자, 사실 집합을 잘하면 명제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명제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명제는 크게 이 두 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마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가 거의 다 풀릴 겁니다. 자, 하나는요, 벤 다이어그램이고, 자, 하나는 부등식의 영역입니다. 뭐 의아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쌤, 부등식의 영역 교과 과정에서 빠지지 않았나요? 네,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등식의 영역은 좌표 평면 위에서 이제 부등식의 영역이었고요. 사실은 제가
1학기 때 부등식을 수업을 할 때 어쨌든 이 부등식은 이 경계를 중심으로 안과 밖을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 부등식은 어떻게 보면 이 수직선의 영역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사실은요, 이 부등식의 영역은요, 부등식을 경계 중심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안인지 밖인지 구분하는 그 영역이기 때문에요. 결국에 사실 벤 다이어그램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명제가 집합의 포함 관계가 핵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포함 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집합으로 볼 때는 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포함 관계를 따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의 영역으로 집합이 포함된 표현된 가지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부등식의 영역을 그려 놓은 다음에 그거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이 명제의 참고치를 판단할 거고, 그다음에 명제의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판단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명제라는 거는 이 벤 다이어그램과 부등식의 영역 그 가지 두 개로 다 해결된다.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요. 자,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원중쌤이랑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쌤이 이제 개념을 많이 하진 않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 명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문제 풀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행동 영역들, 그런 것들 위주로 이 문제를 접근하려고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명제라는 거는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즉 P면 Q이다가 참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들도 표현을 하죠. P면 Q이다가 참이면 얘가 참이기 때문에 동그라미인데, 자, 언제 참인가요? 그렇죠.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P의 진리집합 P와 Q의 진리집합 Q 사이의 관계가 P의 진리집합이 Q에 포함이 될 때 참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그려줄 수 있을 겁니다. P의 진리집합을 Q의 진리집합이 이렇게 포함을 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참입니다. 즉 여러분들 이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다라는 것과 진리집합 사이에 이런 포함 관계가 있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그려진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아주 유기적으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끔씩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꼭 벤 다이어그램이 그렇게만 돼야 되냐고, 이렇게 되면 안 되냐고 묻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이래도 돼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P면 Q이다가 성립하려면은 이 Q를 제외한 P의 순수한 부분이 공집합이면 참입니다. 그렇겠죠. 왜냐면은 P면 Q이다가 참이니까 Q 밖에 P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즉 이런 벤 다이어그램에서 Q 밖에 있는 부분인 이 부분이 공집합이면은 역시나 이 명제는 참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밖의 부분 순수한 P가 없으면 결국 이거랑 똑같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이면은 이렇게 되고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그려진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데, 자, 한 가지 우리가 명제는 참과 거짓이 있기 때문에 거짓인 명제도 존재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 거짓인 명제를 밝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진짜 집합하고 집합을 다 구해서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가 반대로 형성이 되면 거짓이다 라고 알 수 있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 거짓인 거는요, 이 부분에 하나라도 존재하면 됩니다. 즉 P이지만 Q가 아닌 얘가 하나 존재하면은 거짓인 거잖아요. 우리 그런 예를 무슨 예라고 했나요? 맞습니다. 반예라고 했습니다. 반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명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운 것 중 하나가 이 반례를 잡는 걸 거예요. 자, 근데 이 반례를 잡는 거는요, 이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이렇게 Q를 제외한 순수한 P 중에서 존재하는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이 반례를 잡는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 모든 것들을 유형화시켜서 가르쳐주지는 않겠지만은 오늘 이제 문제를 풀면서 반례를 잡는 데 아주 유용한 그런 툴 하나를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를 여기서 더 추가를 하자면은, 자, 우리 P면 Q이다가 참일 때 이렇게 진리집합이 되는데요.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조건으로 보자면은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요? 충분 조건이죠. 그 다음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반례를 여기서 찾는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항상 역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자,
자, 그럼 반대로 가는 Q이면 P이다도 참이야. 자, 이렇게 되면은 Q이면 P이다가 참이니까 이때는 Q가 충분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은 반대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집합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Q의 진리집합이 P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집합에서 P가 Q에 포함되고 Q가 P에 포함된다. 자, 서로 포함되는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때 우리는 P하고 Q의 집합은 서로 같고, 자, 결국에는 진리집합 사이에 서로 진리집합이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필요 조건이기도 하고 충분 조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쌤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자, 명제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명제는 집합이다. 그래서 명제는 사실 벤 다이어그램으로 거의 다 해결이 된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거짓임을 판명하기 위해서 증명을 막 하지만 사실 증명하는 것보다 이 반례를 잡는 게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는데, 이게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례를 찾는데 이런 습관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역을 한번 볼까? 자, 이런 습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역 명제는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배워서 아시겠지만 원래 명제랑 역명제는 참과 거짓을 항상 같이 하지 않잖아요. 자,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가 항상 거짓인 것도 아니고, 얘가 거짓이라고 얘가 항상 참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역명제로는 사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명제는 거의 관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 스페셜 케이스. 자, 오늘 문제에서 다룰 거지만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는 충분이니까 이 방향도 봐야 되지만 필요 조건을 내면 이 방향도 봐야 되잖아요. 쌍방향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역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역은 관찰하실 필요가 없다 라고 항상 무엇을 박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대신 우리가 바로 볼 수 없을 때, 자, 항상 직접 관찰할 수 없을 때 그 직접 말고 반대의 케이스를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고를 기르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없을 때 원래 명제랑 참과 거짓이 똑같은 명제를 우리가 대우 명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래 명제랑 대우 명제랑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을 밝혀내기 위해서 역명제를 보실 필요는 없고요. 반례를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반례 잡는 법들을 나중에 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 우리가 조건 사이의 관계를 집합으로 표현하는 법들을 조금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 하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조건 P 이고 Q, 이거를 우리가 P 이고 Q의 진리집합은 뭡니까? 그렇죠. 이고니까 P도 되고 Q도 된다는 거죠. P와 Q가 동시에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P 교집합 Q다. 자, 그 다음에 P 또는 Q다. 이거는요, 자, 우리 또는 집합에서 합집합이었죠. 자, 얘는 P 합집합 Q. 자, 이렇게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P이고 not Q. 자, 우리 P이고 Q가 P 교집합 Q였죠. 자, 마찬가지로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P이고 not Q니까 P 교집합, Q가 아닌 거니까 Q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P 교집합, Q 여집합이 P 빼기 Q다. 즉 순수한 P를 나타내는 거다 라는 것들을 알고 있죠.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자, 항상 가지셔야 될 거는 집합은 명제 역시 벤 다이어그램이다. 왜냐하면 집합의 포함 관계가 참거짓을 판단하는 핵심이고 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판단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자, 그럼 명제는 이 벤 다이어그램과 부등식의 영역이 핵심이다. 왜냐하면 둘 다 포함 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시각적인 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참거짓을 판단한다. 진리집합끼리 비교한다. 진리집합끼리의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그려진다. 이 세 개를 항상 유기적으로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린트 5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 다룰 문제들은 모두 작년 중간고사 기출 문제에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작년 중간고사 기출 문제 한번 꼭 세트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작년 1학기 중간고사와 거의 맞먹는 난이도였고 평균도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였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세트로 풀어보시면 굉장히 빡세다라고 느껴질 텐데 어쨌든 그만큼 더러운 문제들을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들로 선별을 해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문제를 가져와서 수업을 진행해도 무방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또 좀 흥미를 가질 만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 기출에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5번을 보시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명제가 집합의 포함 관계로 풀린다 라는 것들의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아마 이거는 3단 논법이라고 배웠을 거고요. 3단 논법은 P이면 Q이고 Q이면 R을 동시에 만족하면 P이면 R이다 가 성립하는 게 3단 논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뒤에를 꼬리를 물어서 없애는 이런 방향으로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오셨을 거예요. 그 방법도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그 방법 당연히 아셔야 되는데 사실 3단 논법을 처음에 정의를 할 때 얘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발견했었습니다. 즉 3단 논법을 정의를 할 때 이미 집합의 포함 관계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3단 논법일수록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푸시는 게 훨씬 정확하고 안전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걸 집합의 포함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세 조건 PQR에 대해서 두 가지가 성립을 합니다. P이면 Q이다가 성립을 하고 R이면 not Q이다가 성립을 할 때 다음 명제 중 항상 참인 것은 밝혀내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각 두 가지 조건을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P이면 Q이다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인 R이면 not Q이다니까 이거 not Q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고민하실 수 있지만은 그냥 Q의 여집합이라고 표현을 해주십시오. 자, 그냥 보이는 것처럼 R이라는 집합을 Q의 여집합이라는 집합이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벤 다이어그램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요 놈은 바뀌지 않겠죠. P가 Q에 포함된다는 사실 바뀌지 않고 R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R은 모두 Q 밖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즉, R과 Q는 교집합이 없는 이런 형태의 벤 다이어그램이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조건들을 보면 되는데 1번은 사실 바로 답이 있죠. 자, 왜냐면은 이렇게 되는 순간 P는 모두 R 밖에 있잖아요. P가 모두 R 밖에 있기 때문에 P는 모두 R이 아니죠. 즉, P가 not R이다 라는 이 명제가 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놓으면은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데 사실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 합치기가 조금 까다롭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직접 구하기 어려울 때 간접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대우명제를 이용해야겠죠. 대우명제를 활용하면은 R이면 not Q이다. 이 대우명제니까 Q는 not R도 항상 참이겠죠. 즉, 이거를 우리가 집합의 포함관계로 표현을 하면은 Q라는 집합이 있고 R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미 우리는 1번 조건을 통해서 이 Q는 P를 포함하는 집합이다 라는 걸 알았습니다. 즉, 이 두 개를 조합을 하면은 R의 여집합 Q, P 이런 식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P는 R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죠. 즉, P가 not R이 되겠구나. 역시나 똑같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는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왜냐면 이 문제는 사실 3단 논법 중에서도 좀 쉬운 문제였고요. 작년 기출에서도 이 문제는 좀 점수를 주고자 내는 문제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표현하지 않고 꼬리물기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더 쉽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복잡해지면은 이 꼬리물기를 통해서 찾는 데 있어서 대우명제를 여러 번 구해야지 꼬리를 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바엔 차라리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 다음에 이 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명제의 참거치를 판단하는 게 사실 훨씬 더 정확하고 간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하는 게 명제의 참거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베스트 방법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에서도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6번 문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조건 P가 조건 Q이기 위한 어떤 얘기가 있나요? 자,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만을 보디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이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자, P하고 Q가 있는데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다. 즉, 충분 조건은 되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니까 이렇게 형성이 돼야겠죠.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경우에 있어서만 우리는 무슨 명제도 관찰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역명제도 관찰을 해줘야 된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학습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역시나 기억부터 보시면은 기억은 P가 A, B는 0이고요. 그 다음에 Q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0입니다. 사실 이 기억에서 여러분들에게 학습시키고 했던 의도는 집합의 포함관계 이용입니다. 사실은 그냥 감으로 이 정도는 푸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장 정확하게 푸는 건 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지켜드리고 싶어서 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P라는 집합은 A 곱하기 B가 0이니까 두 개를 곱해서 0이 되려면은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되죠. 즉 A는 0이다 또는 B가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지금 또는이라는 걸로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A가 0인 집합을 큰 A라고 잡고 B가 0인 집합을 큰 B라고 잡으면은 사실 이 P라는 조건을 우리가 진리집합으로 나타내자면은 자, A하고 B가 이렇게 있고요. 이 부분 전체를 나타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Q라는 거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니면은 무조건 0보다 크잖아요. 즉 얘는 A하고 B가 둘 다 0이어야 됩니다. 즉 A는 0이고 B도 0이다. 자, 그러면 이거니까요.
얘는 우리가 교집합으로 표현을 했었어. 즉, 이 Q의 진리집합은 이 A하고 B의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미 우리가 이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은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을 포함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이렇게 됨을 알고 있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는 P이기 위한 Q가 충분 조건인데 우리는 P가 충분 조건이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은 이미 여기서 틀렸다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얘는 거짓입니다, 사실은. 영명제를 보기도 전에 이미 P가 충분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거짓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는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겠습니다. 자, 니은을 보시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발례를 잡는 방법입니다. 자, 왜냐면은 자, P가 자, 이런 조건이 만족하고요. Q는 자, 이런 조건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P를 먼저 보시면 A, B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 개를 곱해서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서로 부호가 같다라는 말이죠. 조금 이따가 나중에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호가 같다라는 건 둘 다 양수일 수 있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는데 자,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죠. 두 개를 더해서도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음수인 경우는 없겠죠. 즉 적어도 얘는 A가 0보다 크다 이고 B가 0보다 크다는 조건에다가 뭔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P이면 Q이다 라는 이 명제는 참이다. 자, 즉 충분 조건인 건 만족을 했죠. 자, 우리가 밝히고 싶은 거는 Q이면 P이다가 아닌 그걸 보고 싶은 거죠. 왜냐면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거니까. 즉, 이 Q이면 P이다가 아니다라는 걸 밝히고 싶은 것입니다. 즉, Q이면 P이다라는 명제가 거짓임을 밝히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 항상 이 명제에서 가셔야 될 거는요. 이 수학적으로 탐구하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마치 나는 아주 엄밀하게 무조건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명제라는 거는요, 논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논증을 요구했다면은 이 거짓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발례를 하나 들어라 라는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즉, 발례 하나 그냥 잡으면 되는 거니까요. 너무 심오하게 논증하려는 태도는 갖지 않으시면 되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 Q이면 P다가 되지 않는 발례 솔직히 그냥 아무거나 잡을 수 있습니다. A는 3이고 B가 1인 경우를 잡으면 두 개를 더한 거는 4가 되지만 두 개를 곱한 건 3이 되기 때문에 Q이지만 P는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니은이 P가 필요 조건은 되지 않기 때문에 3이다라는 건 밝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시고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것들은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면은 그래, 니는 생각하겠지. 그럼 나는 전혀 떠오르지 않는데 니 잘난 척하는 거냐? 막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발례를 좀 잡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발례를 잡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명제에서 이 0이라는 놈이 등장했을 때 자,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냐면은 명제에서 0이 등장하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이 0과 1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둘 다 0보다 작을 때, 0과 1 사이일 때, 1보다 클 때 항상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얘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 0과 1이라는 기준이 왜 등장을 했느냐 보시면
이 0이라는 거는요. 자, 우리가 이 0이 등장하는 거는 지금 이 문제에서도 보시겠지만 합과 곱이 있죠. 자, 여러분들 그 연산 몇 가지 배웠습니까? 사칙 연산 4가지 배웠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 4가지 배웠습니다. 자, 이 4가지 중에서 이 0이라는 거는요. 사실 덧셈의 기준입니다. 왜냐면 0보다 큰 걸 더하면 증가하고 0보다 작은 걸 더하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덧셈과 뺄셈의 기준이 바로 0이고요. 자, 1이라는 거는 곱셈의 기준입니다. 즉 1보다 큰 놈을 곱하면 곱셈에서 커지고요. 1보다 작은 놈을 곱하면 작아집니다. 그쵸? 그래서 이 곱셈의 기준이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기준이 각각 0과 1이기 때문에 이 0과 1을 경계로 둘 다 작을 때, 0과 1 사이일 때, 1보다 클 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다 0보다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쪽은 살필 필요가 없겠죠. 근데 곱하기가 더 작아져야 돼,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근데 곱하기가 작으려면 1보다 작은 걸 곱하면 되겠구나. 쌤은 지금 1을 했죠. 왜냐면은 같아도 되는 거니까. 1 곱하면은 2개 곱했을 때 같아지는데 더하면 커지니까 이거를 만족하지가 않죠. 그래서 1보다 작은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즉 1과 2분의 1 이런 거 선택하시면은 1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3이지만 1 곱하기 2분의 1은 2분의 1이어서 곱한 게 작아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명제에서 이 0이라는 게 등장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이 3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얘를 찾으시면은 확실합니다. 절대 빼서 생각하실 게 없습니다. 발예를 생각하실 때 이 3가지 영역을 생각을 하신다라는 것들을 명심을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디귿을 보겠습니다. 디귿. 자, 디귿 보시면요. 디귿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너무 논증하지 마시고요. 디귿은 절대값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있고요. q는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절대값 a 더하기 b. 자, 여러분들 절대값이 뭡니까? 자, 절대값은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입니다. 자, 그렇기에 절대값이 더 커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니까 원점으로 멀어진다는 거잖아요. 즉, 절대값이 크다라는 건요, 한쪽으로 쭉 갈 때 커지는 겁니다. 즉, 플러스가 극대화될 때, 아니면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가 극대화될 때 커지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즉, 이 P가 성립을 하려면은 2개를 더한 게 뺀 것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 2개의 부호가 같아야지만 엄청 커지겠죠. 자, 맞습니다. 즉, 이 P는요, A와 B의 부호가 같을 때 성립하는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절대값은요,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부호가 같아야지만 극대화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Q라는 놈은요, 보시면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가 떨어져 있습니다.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그쵸? 근데 얘는요, 2개 더하니까 부호가 다르면요, 줄어듭니다. 그래서요, Q는 상관없어요. 언제나 성립이에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거는 언제나 이 명제에선 등호 성립 조건을 좀 보시는 게 좋거든요. 자, 그럼 이 등호는 언제 성립을 할까? 아시겠죠? 3, 3 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즉, 부호가 같을 때만 성립하겠죠. 자, 이 등호가 부호가 같을 때입니다. 자, 즉, 이 P라는 거는 부호가 같다라는 것들만 포함을 하는데 Q는 언제나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 등호일 때 겨우 부호가 같을 때입니다. 즉, 자, 이미 여기서 우리가 이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그리고 절대 같을 수도 없겠죠. 왜냐면 얘는 부호가 같을 때만이고 얘는 언제나 성립하는 거니까.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P이면 Q이라는 성립을 하겠지만 Q이면 P이라는 성립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참이 됩니다. 즉, 6번은 니은과 디귿이 참이 되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이 한 문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수가 있어요. 자, 기억은요, 역시나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할 때는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판단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명제의 거짓을 밝혀내는 데 있어서는 발예를 듣는 게 정말 좋은데, 이 발예를 듣는데 정말 유용한 틀, 명제에서 0이 등장한다? 그러면 이 0은요 0과 1을 경계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판단하시면 가장 베스트다. 그 다음에 절대값이라는 거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기 때문에 부호가 같을 때 극대화가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언제나 성립한다. 그래서 솔직히 얘네는요 그냥 여러분들 거의 상식으로 외워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즉 이렇게 관계식이 성립을 한다는 거. 자, 등호는 어떨 때? 언제나 부호가 같을 때. 자, 요거는 그냥 상식으로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잘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아마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린트상에서 7번 문제이고요. 작년 중간고사 기출 문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좀 퀄리티 있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 말고 부등식의 영역으로 이 포함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꼴 맞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번 시간에 풀어드리진 않을 텐데요. 이제 마지막 8번 역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애를 먹었을 겁니다. 작년 채점하면서도요. 저 문제를 제대로 맞힌 친구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풀어드리는 이 꼴 맞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금 더 접근을 해보시면은 아마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8번을 도전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문제 그 해설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가져왔고요. 자, 봅시다. 일단은 실수 x에 대해서 조건 3개가 나옵니다. P, Q, R이 나오는데요. 자, P 조건 역시 부등식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Q 조건 역시 부등식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쌤이 이제 부등식의 해로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그 해를 중심으로 기둥을 세워서 판단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하나는 P는 이제 마이너스 1이 있고 2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기둥 세운 다음에 얘 포함되는지 포함 안 되는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얘가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포함되면요. 포함되지 않으면 빵구를 이렇게 뚫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Q라는 놈이 0과 1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볼게요. 보시면 두 명제 Q이면 R이다와 R이면 나 P다가 모두 참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부러 사실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나 P다 이기 때문에 우리는 P 말고 나 P를 관찰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를 채우실 필요 없고요. 어차피 이거의 반대 영역을 볼 거기 때문에 그냥 빵꾸로 처음부터 해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만 보면 되고요. 자, 이게 모두 참이니까 Q도 참이고 P도 참이니까 그쵸. 자, 다시. 얘가 P의 영역이고 얘가 우리가 Q의 영역이다 라고 일단 그냥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이제 R을 관찰을 하면은 R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보다 작다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이차함수가 나옵니다. 이차함수가 있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보고 싶기 때문에 요 부분이구나. 즉 근이 알파하고 베타구나. 자, 그래서 지금 P하고 Q하고 R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는데요. 자, R이 지금 2차 함수이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 꼴맞춤이 들어가는 겁니다. P하고 Q가 모두 뭐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나요? X의 범위로 표현이 되어 있죠. 즉, 우리는 이 R 역시 X의 범위로 끌고 와서 관찰을 해주면 되겠구나.
왜냐면 그래야지 우리가 동등된 위치에서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Q이면 R이니까 Q하고 R의 포함 관계를 비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R과 나P이기 때문에 R과 P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R 역시 이 통째로 보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 X의 범위로만 가져와서 비교를 해보자 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모두 참일 때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두 조건을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왜냐면 결국엔 우리가 이 알파하고 베타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Q이면 R이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Q가 0, R이 1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R이 포함을 하려면 알파하고 베타가 얘를 둘러싸야 되죠. 즉 알파하고 베타가 이런 관계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항상 판단하실 거는요. 이렇게 일단 위치를 판단하신 다음에 과연 0을 포함할지 또 1을 포함할지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이렇게 표시를 하신 다음에 포함 관계는 그 다음에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는 빵꾸가 뚫려 있고 알파하고 베타는 포함되잖아요. 즉 이 0까지 포함이 돼도 상관이 없겠죠. 즉 알파하고 베타는 일단 이렇게 관계식을 하나 찾을 수 있겠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통해서 R이면 not P이다 이기 때문에 not P는요 마이너스 1이 있고 2가 있고 두 개 빵꾸가 뚫려 있겠죠. 빵꾸처럼 잘 안 보이는데 빵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R이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R의 영역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알파하고 베타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제 과연 마이너스 1과 2가 포함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 되는데 얘는 구멍이 메워져 있고 얘는 빵꾸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1이 포함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다. 즉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조합을 해서 이차 함수를 한 번에 표현을 하자면은 왜 이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즉 알파하고 베타인데 이 알파하고 베타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알파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1보다는 베타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이 정도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것들을 파악을 해 놓으신 다음에 일단 보기를 봅니다. 자, 왜냐면은 지금 Q하고 R하고 나P를 이제 동등된 관계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X를 중심으로 파악을 해서 자, 이 정도까지 일단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을 하나하나씩 관찰하도록 합시다. 자, 기억은 이제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데 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이 다 뭐에 대한 조건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P도 X에 대해서 조건이 있고 Q도 X에 대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기억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X를 중심으로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C라는 거는 R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니까 X가 몇일 때입니까? 그쵸? X가 0일 때 관찰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자, 지금 계속 똑같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PQ 주어진 조건들이 모두 X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R 역시 X로 해석을 했고요. 우리가 문제를 판단을 할 때에도 X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가 0일 때 관찰을 하면요. 자, 보시면 지금 알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0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알파가 0일 때 C는 0이 되고요. 자, 알파가 0이 아니고 0보다 작은 경우에서 만약에 알파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0에서의 함수값은 0보다 작아야 되죠. 즉 C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참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봅시다. 자, 니은은요. 자, A 곱하기 B가 0보다 크다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0이 나오면요. 0은 사실은 부호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값이 몇보다 크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0과 비교를 한다는 거는 부호를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A, B를 곱한 게 0보다 크려면 두 개의 부호가 같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아직 우리가 쓰지 않은 조건 중에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즉, 자, 여기서 묻는 거는 과연 B가 0보다 크냐? 라는 것들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함수값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기 때문에 A, B, C를 직접 구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아마 이 문제에서 좀 애를 먹었던 친구들은요, A, B, C를 한번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구해보려고 시도를 한 친구들은 굉장히 말렸을 거예요. 그러나 쌤이 계속 이야기했듯이 분명히 부등식 할 때도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이 0과 비교하는 거는 부호를 비교하는 거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한 친구들은 조금 수월하게 갔을 겁니다. 즉 B가 0보다 크냐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건데, 자, 지금 A, B의 부호가 있고요. 우리는 함수가 이렇게 있지만은 X의 위치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X의 위치와 A, B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었습니까? 자, 2차 함수에서 위치에 해당하는 거는 축밖에 없었죠. 맞습니다. 자, 그렇지 않더라도 2차 함수는요, 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축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축을 이렇게 그리면요, 축은 대칭축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항상 평균이 되겠죠. 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축과 이 개수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됨을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 왜냐하면 사실 얘 근각계수의 관계잖아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고 절반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지금 축이요, 알파가 이렇게 돼 있고 베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자, 항상 여러분들 두 개를 합친 거의 경계는 항상 최대와 최소를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부등호는 최대와 최소 사이에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합한 거의 최소값을 여기다 써주시고, 두 개를 합한 거의 최대값을 여기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작을 때는 마이너스 1과 1이겠죠. 즉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클 때는 큰 놈끼리 더하면 되는 거니까 2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둘 다 속하지 않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그냥 부등호만 되어 있으면은 역시나 부등호는 이렇게 된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즉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항상 커야 되기 때문에, 즉 얘도 항상 0보다 커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A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B가 0보다 작아야지만 얘가 0보다 커지겠죠. 즉 B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된다. 자, 여러분들 지금 얘가 부호 판단의 기준이다. 즉 이 말이 나온 거는 부호를 판단해라.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B가 0보다 크니? 라는 걸 판단할 건데, 자, 이 2차 함수의 개수와 부호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축 중심으로 판단을 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디귿. 보시면 A-B 플러스 C 0보다 작은데요. 이것도 A, B, C를 직접 구하는 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습니다. 역시나 X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이거 우리 1학기 중간고사에서 이미 봤던 거죠. 자, A-B 플러스 C가 되려면은 역시나 X를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X에다 몇을 대입해야 됩니까? 저 A는 안 바뀌고 B만 바뀌어야 되니까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겠죠.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관찰하십시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은요 항상 이 근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즉 근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증가, 즉 항상 0보다 커야겠죠. 얘는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즉 얘는 거짓이면 됩니다. 자, 따라서 문제는 기억만 봤기 때문에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는 조건이 부등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등식의 영역을 통해서 포함관계를 판단을 한다. 그런데 주어진 조건이 모두 X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모두 X를 중심으로 꼴을 맞춘다. 그리고 항상 조건을 판단할 때도 X를 중심으로 판단을 한다. 역시나 2차 함수는 대칭축이 핵심이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어요. 이 명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해야 되는지,
명제는 벤 다이어그램과 부등식 영역으로 다 풀린다. 근데 명제의 참고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발예를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0이 등장하면은 항상 이 0과 1을 중심으로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판단을 한다. 굉장히 중요했고요. 자,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니까 이 부호 영향을 굉장히 받는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셔서 다른 문제를 풀 때 잘 적용하셔서 굉장히 많은 그런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